안녕하세요. 저는 댕댕이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발톱을 정리할 수 있는 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발톱을 깎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톱이 너무 길게 되면 아이들이 걸을 때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관절이 좋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발톱이 너무 길게 되면 궁극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발톱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발톱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거나 발버둥 치듯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톱을 관리하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보호자분들이 아이 발도 조금씩 터치하면서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발톱을 정리할 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칭찬과 적절한 보상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보호자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발톱을 깎아야지 아이들도 보호자분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없이 발톱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톱을 깎는 주기로는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이들과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2주나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발톱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는 발톱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주기를 갖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발톱을 정리하는 주기가 다르니까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때그때 아이의 발톱을 확인해 가면서 발톱이 자라난 상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을 깎기 전에 발톱 깎는 도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아지들, 우리 애기들 크기에 따라서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서 발톱 깎는 도구가 살짝씩 다른데요.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가위같이 생긴 걸로 깎기도 하고요. 저희 돈보 같은 경우에는 중형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있는 이런 발톱 깎는 도구를 가지고 발톱을 깎으려고 합니다. 발톱을 자를 때 흰 발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돈보처럼 하나 있는데요. 검은 발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검은 발톱을 가진 아이들의 보호자들께서는 어디까지가 혈관이고 어디까지가 자라난 발톱인지 구별하기 힘드신데요. 이런 경우에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불빛을 조절해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혈관과 자라난 발톱의 부분이 빛의 조절을 따라서 색깔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불빛을 비춰서 보면은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발톱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확인하고 나서 자라난 발톱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발톱을 깎다가 본의 아니게 출혈이 나는 경우에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화장솜을 가지고 피가 나는 부분에 아이 발톱을 30초에서 1분 정도 꾹 눌러주시면 보통 작은 출혈은 지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분 이상 눌러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지혈제를 사용해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톱을 자를 때에는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자세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는 지금 이렇게 돈보처럼 편안하게 누워있는 아이의 발을 이렇게 가지고 발톱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 자세는 소형견에 적합한 자세인데요.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진행해주는 자세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아이의 어깨 부분이 제 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너무 세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아이의 발을 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 중에서 이 마지막 자세는 주로 동물병원이나 미용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세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어떤 자세가 가장 편안한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톱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아 같은 경우에는 발톱을 이렇게 제 무릎에 앉아서 자르는 것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돈보를 이렇게 제 무릎에 앉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을 자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여기 이렇게 발톱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빨간색, 분홍색 이 혈관이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분홍색 혈관이 보이는 지점과 끝에 잘라야 하는 흰색 발톱 사이에 흰색 부분을 조금 남기고 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른 발톱도 혈관이랑 흰색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혈관 부분 위에 흰색 부분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 발톱 자를 때는 아이 손을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아이가 고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흰색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끝이 조금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거친 부분은 이렇게 살짝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발톱을 여기 흰색 부분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됐어. 흰색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를 나를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조금 거친 부분을 이렇게 살짝 다듬듯이 잘라주시면 돼요.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한꺼번에 10개 발톱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 발톱이 조금 긴 거 아직 다 자라나지가 않아서 이쪽 발톱은 남겨두고 다른 발톱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발을 자를 때에도 아이의 발톱을 보면 저희 돈보도 지금 어떤 발톱은 많이 길고 어떤 발톱은 좀 더 짧고 발톱 길이가 제각각인데요. 이 발톱을 자를 때도 이 부분에도 이렇게 혈관 앞부분까지만 조금만 흰색 부분을 남겨두고 발톱을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이들의 발톱을 자르는 법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에서 발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을 자르는 거는 보호자분들도 예민하고 아이들도 많이 싫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면서 발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톱을 다 깎고 나서 아이들한테 칭찬과 작은 보상으로 발톱 깎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기다려.